원자의 구조가 나와요. 원자의 구조. 여기 보면서 같이 할게요. 많이 어렵지 않죠? 자, 원자 이겁니다. 원자의 구조. 원자. 안녕 원자. 원자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원자라는 녀석은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의 개수하고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야 돼. 자, 여기 보면은 여기 플러스들이 이렇게 있잖아. 만약에 6개가 있다. 그럼 전자도 6개가 있어야 하는 거야. 왜? 원자라고 써져 있으면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 읽을 때 다음 A, B, C는 원자이다 라고 써 있으면 플러스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자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중인 거야. 자, 그 원자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야 되고요. 플러스가 6개라면 마이너스도 6개여야 한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가운데가 잘 안 보여. 그렇더라도 전자가 몇 개 있는지는 보이죠? 이는 원자 번호가 6번인 거야. 자, 원자의 번호는 뭐가 원자의 번호를 결정하느냐? 양성자 수가 결정합니다. 양성자가 6개 있으면 원자 번호도 6번인 거거든. 근데 양성자가 6개 있으면 원자는 중성이어야 하니까 모두 6개 있어야 돼? 전자도 6개 있어야 되지. 그래서 원자 번호는 전자의 수이기도 한 거야. 전자의 개수를 세면 원자 번호를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성자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중성자는 왜 필요하냐면 자 이게 양성자가 하나 있어. 전자도 하나만 돌면 되겠죠. 원자 번호 몇 번? 원자 번호 1번 수소입니다. 그죠? 근데 헬륨은 양성자가 이렇게 2개 있고 전자도 2개가 이렇게 돌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점이 있다 그랬죠. 어떤 문제점? 양성자 2개를 뭉쳐놓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왜죠? 플러스는 전기력으로 서로 밀어내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두 힘을 중화시킬 서로 밀어내지 마라고 가운데서 중성자가 그 둘의 사이를 멀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는 거야. 근데 중성자는 몇 개 필요하다? 최소 양성자의 개수만큼 필요해. 최소. 양성자가 2개라면 중성자도 최소 2개 있어야 하는 거야. 됐죠? 이게 헬륨. 원자 번호 2번인 거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 2개와 중성자 개수 2개인 거야. 자, 이제 질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소는 누가 질량을 많이 차지하냐면 양성자가 질량 1, 상대적으로 1을 차지한다면 전자도 질량이 있을까 없을까? 원래는 있겠죠. 하지만 전자의 질량은 상대적으로 1837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굉장히 작죠. 그래서 뭐 한다? 무시한다. 그럼 수소의 질량은 얼마라고 말하면 되겠어? 1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걸 어디다 쓴다? 왼쪽 위에다 씁니다. 왼쪽 위에다 쓰는 여기 요 자리가 밑에 요 자리는 원자 번호를 쓰는 자리인 거야. 요 자리는 원자 번호를 쓰는 자리인 거고 왼쪽 위에 요 자리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질량을 수로 표현했다. 그래서 질량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량수는 뭘 의미한다? 여기 안에 있는 플러스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값을 질량수라고 해요. 질량수는 말 그대로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질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라고 표현해요. 질량수. 문제입니다. 헬륨은 그럼 질량수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4가 여기라고 입 모양은 이거인데 손가락은 이라고 하네. 하나, 2개 있잖아. 양성자 2개 있죠. 근데 중성자가 또 2개 필요하잖아. 양성자의 질량이 1이잖아. 중성자는 질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양성자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질량은 4가 되는 거고 전자의 질량은 뭐 된다? 무시되는 거죠. 무시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왼쪽에다가 4라고 쓰면 돼요. 자, 기억해. 쌤이 뭐라고 방금 말했냐면은 양성자의 개수만큼 최소한 중성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잖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원자 번호 10번을 넘어가면은 중성자가 조금 더 필요해. 양성자 10개가 서로 밀어내. 11개가 밀어내. 이걸 중화시키려면은 10개 이상, 11개 이상이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 수능 문제였는데 우라늄이 원자 번호 92번이야. 양성자 몇 개야? 92개잖아. 전자도 92개겠지. 질량수가 얼마냐? 봤더니 235야. 질량수가 235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게 235라는 뜻이잖아.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중성자 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빼면 중성자 수가 나오는 거야. 몇 개야? 143개가 중성자 수입니다. 양성자 92개, 중성자 143개. 약 1.5배 정도의 중성자가 필요하다는 걸 수치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중성자가 조금 더 필요하구나. 원자번호 10번 넘어가면서부터는 중성자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네. 중성자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숫자를 보고서 우리가 중성자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잠깐만요. 장비를 하나 바꿨는데 저한테 돼요? 잘 됐네요.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양성자 수, 중성자 수, 그리고 질량수라는 개념까지 좀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원자는 이만한 원자가 하나가 있다면 이건 탄소가 되겠죠. 원자 번호 6번 탄소가 될 거고 질량수는 12가 됩니다. 보나마나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가 이 안에 들어있을 거야. 그죠? 자, 근데 이 녀석은 공간이 이만한 공간을 예를 들어서 이걸 축구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축구장이 원자의 크기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거를 원자 핵이라고 하는데 원자 핵이 차지하는 공간이 축구장 전체에서 축구장 가운데에 탁구공 하나 정도? 그게 원자 핵이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비어있는 공간에 굉장히 질량이 작은 전자가 마구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그럼 전자가 지나간 그 자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빈 공간인 거야. 빈 공간이란 공기로 차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진공 상태인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원자 자체는 거의 대부분 빈 공간이야. 그래서. 근데 가운데 탁구공만한 축구장을 원자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탁구공만한 원자 핵, 굉장히 질량이 무거운 원자 핵 하나가 툭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인 거지. 항상 예를 드는 건데 앤트맨과 와스프 보면 왜 사람이 커지기도 하고 막 작아지기도 하잖아. 원자 자체가 빈 공간이라서 그 빈 공간의 크기를 줄이면 물체 자체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물체는 원자로 돼 있으니까 빈 공간의 크기를 키우면 물체가 커질 수도 있겠네. 그걸 양자역학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양자역학.
양자역학이라는 게 양성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원자 수준의 무언가를 다루는 학문들을 양자역학이라 부르죠. 양자역학. 그래서 양자역학을 도입해서 만든 영화가 앤트맨이라는 영화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빈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책에서는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치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굉장히 작은 원자 안에서도 원자 핵의 지름이 이 정도로 매우 작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쌤이 말한 원자 한 개가 축구장의 크기에 왔다면 원자 핵은 구슬 한 개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쌤보다 더 작게 말하고 있네요. 자, 방금 배운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봐봐. 자, 원자 핵을 구성하고 있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고, 양성자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가지고 중성자는 0의 전하량을 가지잖아. 상대적인 전하량을 정한 거고 실제 전하량은 이만큼입니다. 0은 그냥 0일 거고요. 실제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공부를 잘못하는 친구들이 쓸데없는 자료들을 뭐 외우느라고 시간을 많이 쓰잖아. 저거 절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그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요만큼을 상대적으로 플러스 1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전자의 전하량 봐봐. 정확하게 반대죠. 그래서 완벽하게 상쇄가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상대적 전하량을 정한 겁니다. 자, 질량도 마찬가지야. 아까 양성자의 질량은 1, 중성자의 질량도 1이라고 하자. 그럼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밖에 안 돼. 그랬잖아. 전자의 질량이 얼마나 가벼운지 이것도 숫자, 쌤은 설명했지만 외울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질량이 작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면 돼. 실제 질량도 구해냈어. 하지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작은 질량이다라는 정도. 이 숫자는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1.673, 1.675 누가 좀 더 무거워요? 중성자가 좀 더 무겁습니다. 암기법으로는 중성자의 중자가 원래 중성이라는 뜻이잖아. 약간 무거울 중 정도로 생각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상대적인 부분과 절대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밑에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는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이자 전자의 개수이다 라고 말했던 부분이고요. 질량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한다. 전자의 질량은 무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표시하는 부분 방금 얘기했죠. 왼쪽 아래에다가는 원자 번호를 쓰고요. 왼쪽 위에다가는 질량수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1번, 질량수는 23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나트륨은 중성자가 몇 개다? 12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빼면 중성자 수가 나오니까. 중성자 수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트륨, 세상에 있는 나트륨은 이렇게 생긴 원자 번호 11번에 질량수 23짜리 나트륨만 존재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네,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물질 중에 하나가 수소입니다. 자, 수소가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데 자연계에 있는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기본적인 수소야. 거의 97.몇%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 봐봐. 양성자 혼자 있으니까 굳이 중성자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근데 자연계에서는 중성자가 굳이 하나가 붙어있는 수소가 존재합니다. 쓸데없죠. 하지만 굳이 붙어있는 수소가 존재해요. 걔를 중수소라고 합니다. 중성자 붙어있는 거. 중성자 하나 붙었으니까 무게가 무거워졌겠죠. 그래서 원자번호 1번이지만 질량은 2가 된, 질량수는 2가 되는 중수소라는 것이 존재해요. 자연계에는 이것까지만 존재합니다. 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중성자 하나를 더 붙여본 거야. 붙어. 삼중수소라고 불러줍니다. 굳이 이거 왜 만들었냐면은 이거 왜 만들었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핵 융합 장치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요. 인공태양 같은 거 만들 때. 근데 태양을 따라하기 위해서 수소핵 융합 반응을 시키고 싶은데 태양을 따라하는 기술이 없어.
그래서 이 중수소를 만들고 삼중수소를 만들어서 둘을 결합시켜야지만 태양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얘를 만들어서 반응시킬 때 이용하려고 삼중수소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 세 녀석의 관계, 잘 들어. 세 녀석의 관계. 원자 번호는 똑같지만 무슨 차이가 있어? 중성자 개수 차이만 있는 거야. 전자수는 어때요? 똑같잖아. 전자수 똑같잖아. 잘 들어. 전자수가 똑같으면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야. 그러면 화학적 성질은 같은 겁니다. 화학적 성질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 무게가 달라. 질량이 달라. 질량이 다른 건 뭐라고 표현한다?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은 다른, 다시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물리적 성질이 다른 이 셋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 관계라고 불러서 동위원소. 동위원소 관계라고 합니다. 책에는 물리적 성질 나오네요, 밑에.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밑에 나오죠. 하지만 동위원소는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등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그럼 질량이 차이 나니까 당연히 밀도 차이가 날 거고요. 질량이 차이 나면 서로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도 차이가 납니다. 그죠? 질량은 중력에 비례하니까 더 세게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럼 녹는 점도 달라지는 거야. 그죠? 끓는 점 달라지겠죠. 질량이 달라지면서 같이 달라지는 많은 것들은 물리적 성질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하나 더 볼게요. 밑에. 자연계 이런 동위원소는 수소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소도 있고 산소도 동위원소 3개 있죠. 수소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도 2가지 종류가 있고요. 염소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계의 존재 비율 봐봐. 수소는 얘가 99.9885%. 얘는 0.0115%. 얘는 찍찍 거져 있죠. 뭔 소리죠 이게? 자연계는 없다는 뜻이야. 체크. 자연계라고 써 있잖아. 자연계에는 삼중수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탄소나 산소나 염소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 다 존재하고 있죠. 이런 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2자리가 가장 많고 흔히 알고 있는 16자리가 가장 많이 있고 흔히 알고 있는 35자리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어때요? 거의 한쪽에 치중돼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 얘가 많이 나온다. 뭘 물어본다? 평균 원자량을 물어봅니다. 평균 원자량.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야? 원자의 질량. 우리 1로 알고 있죠. 수소 원자는 원자량이 1로 알고 있잖아. 상대적으로 1이다. 수소 분자는 2다. 막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원자량은 뭐다? 바로 1.008의 비율이 겁나 높으니까 거의 1이야 라고 지금 우리가 외웠던 거야. 기억했던 겁니다. 근데 염소는 원자량이 얼마야? 34.969야? 36.966이야? 어디에 가까워? 비율로 봤을 땐 이쪽에 가깝죠. 가깝지만 정확히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과 원자량을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을 이렇게 구합니다. 야, 34.969짜리가 100 중에 75.76%를 차지해. 36.966짜리는 100 중에서 24.24%를 차지해. 이 비율과 이 비율을 더해서 35.5가 나온 거야. 이걸 평균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 어려운데 굳이 구하라면 구할 수 있겠죠. 그지? 비율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염소 같은 경우가 한 3대1 정도 비율이죠. 3대1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좀 쉽게 나온다면은 34.969가 75%고 36.966이 24.24%니까 34와 36의 가운데가 35잖아. 평균 원자량이 35일까? 아니면 이쪽에 가까울까? 이쪽에 가까울까? 이렇게 물어봐요. 34.969 쪽이 좀 더 가깝겠죠? 35.5 정도가 나옵니다. 36.9라는 거의 37이잖아. 37과 34. 이거 35구나. 35와 37의 중간이면 36 정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36 정도 거의. 36인데 어디에 치우쳐져 있다?
이쪽에 치우치니까 35.5가 나온 거라고. 어느 쪽에 가깝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 보면서 이런 걸 어떻게 물어볼지 보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자료 해석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봐봐. 다음 표는 몇 가지 이렇게 문제의 자체에서 원자 또는 이온이다 라고 나옵니다. 누가 원자이고 누가 이온인지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자, A라는 녀석 봐봐. 양성자수 나왔어. 전자수만 보면 돼. 양성자수와 전자수 같아. 원자야, 이온이야. 원자인 거죠, 원자. 8, 8. 얘도 원자네요. 8, 10. 얘는 전자수가 훨씬 더 많죠. 이온이네. 근데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니까 산소입니다. 산소. 얘도 산소. 얘도 산소야. 근데 얘는 전자가 2개 더 많은 E-, 이온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봐요. 그렇죠? 얘는 원자 번호 10번이니까 누구야? 네온이죠. 네온인데 원자네요. 원자 상태죠. 그럼 원자 번호 10번이고 질량수가 20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양성자수, 중성자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얘는 다 8번, 8번, 8번인데 양성자수는 같은데 뭐가 달라? 중성자수가 다 다르잖아. 셋의 관계는 무슨 관계? 동위원소 관계. 질량수를 쓴다면 얘는 16, 얘는 17, 얘는 16이죠. 근데 전자가 더 많으니까 이온인 거죠. A, B, C, D 중에 누가 이온이냐? C가 이온이죠. 나머지는 원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분석할 때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뒤에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72쪽 문제 먼저 풀어 갈게요. 풀려있나? 안 풀려있지? 풀어봅시다.